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와 진짜 놀이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지만 나는 잘 놀아주는 부모인가? 항상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이와 잘 놀아주는 부모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이제 놀이할 때 부모님들이 이제 놀이가 좋다 하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놀이 학교도 있고, 네. 놀이를 또 집에 와서 또 같이 놀아주는 어떤 가외 선생님도 있을 지경의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놀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모래놀이를 한다. 예. 그럼 모래놀이를 하면서 뭘 할까요? 이제 모래를 뭔가 이제 만지면서 세상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모래를 뭐 컵이나 어떤 이런 그릇에다 담으면서 소근육도 발달되어지고, 그 다음에 질량에 대한 감각도 배울 수 있고, 혼자 노는 게 아니라 옆에 아이랑 놀게 되면 그 아이랑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규칙을 만들어서 사회성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의 것들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게 이제 놀이예요. 근데 이제 놀이도 때로는, 아이들이 이제 놀이할 때 보면, 부모님들이 놀이를 옆에서 이제 막 강요할 때가 있어요. 야, 이 블럭 너무너무 좋아. 이거 새 거야. 일로 와서 한번 놀아봐봐. 는 놀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바라는 것은 아이들이 정말 진짜 놀이를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놀이는 놀이 그 자체로 아이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데 그 놀이를 할 때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놀잇감을 막 제시하면서 놀이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놀이를 하면서 또 옆에서 엄마들이 놀이를 통해서 뭔가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 배움이 이루어져야 된다 해서 빨간 블럭은 어디 있나, 몇 개가 있나 하면서 이 놀이 자체를 어떤 학습의 도구로 만들 때는 그게 진짜 놀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놀이는 어떤 거라고 생각이 되냐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목적성 없이 스스로 하는 것을 이제 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을 보면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네. 뭔가를 해요. 근데 뭔가를 하는데 그 뭔가가 결국 아이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놀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과 같이 있을 때 아이들에게 놀이를 할 때 지금 대표님도 표현할 때 어떻게 놀아줘야 될까요? 했잖아요. 네네. 그거는 벌써 놀이가 아닌 것이죠. 놀아주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정말 부모가 이제 할 때에는 아이랑 정말 노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놀이도 발달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냥 그 물건을 가지고 흔들고, 딸랑이 같은 경우 그냥 흔드는 거, 이런 놀이부터 해가지고 아이 옆에 이제 친구랑 같이 놀 때에도 친구 옆에서 그냥 이렇게 보는 것도 일종의 놀이예요. 그리고 또 보는 것뿐 아니라 그냥 옆에서 똑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그냥 놀아요. 같이 있고 같이 있는 상태에서 놀지만 각자 놀아요. 근데 그 각자 노는 게 발달상으로 유학이 되기 전에는 그런 놀이가 너무 자연스러운 놀이인데 그 상황 속에서도 이제 부모님들은 참지 못해요. 그래서 얘 옆에 애랑 놀아. 옆에 애가 뭐 하잖아. 왜 걔랑 안 놀아? 자꾸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발달적으로 놀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 놀이를 정말 진짜 놀이로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놀이가 막 계획에 의해서 무엇인가 왕성하게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아이가 예를 들어서 블럭을 가지고 뭐를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한번 이렇게 휘저어보기도 하고 그것을 또 탐색해보기도 하고 이거를 끼웠다 또 풀렀다 하는 모든 과정이 아이들한테는 놀이예요. 그러니까 너무 근사한 놀이를 생각하지 말고 너무 이렇게 그럴듯한 놀이를 머릿속에 기대하시지 말고 아이가 자기의 페이스를 가지고 자기의 속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시는 게 놀이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소장님 얘기 들으면서 느낀 건데, 놀이에 대한 정의가 반드시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진짜 놀이를 계속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진짜 놀이와 가짜 놀이, 어떤 차이가 정확하게 있을까요? 진짜 놀이는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 안에서부터.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스스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놀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놀잇감을 아이들한테 제공할 때에도 그 놀잇감이 정말 아이가 탐색을 해서 자기의 방식대로 어떤 방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놀잇감이 바람직한 놀잇감이죠. 예를 들어서 건전지 넣으면 원숭이가 심벌주를 치는 놀잇감이다. 그거는 아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찾아낼 수 있는 여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놀잇감은 아이들에게 주어졌을 때 한 30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그거에 지루해지는 건. 저는 옛날 그런 장난감만 가지고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예를 들었던 모래와 같은 놀잇감은 놀이의 형태가 아주 수천 수만 가지로 확장되어질 수 있죠. 놀이를 하는 아이와 함께하는 멤버에 따라서 친구들에 따라서 이 놀이의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게 확장되어지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발전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놀잇감을 제공할 때에도 사실은 아이들의 창의성이 강조되어질 수 있는 놀잇감, 우리는 그걸 보통 개방형 놀잇감이라고 그러는데 놀이하는 방법이 결정되어져 있지 않은 것,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좋은 거죠. 예를 들어 종이 같은 경우는 그걸 구길 수도 있고 접을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자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들이 놀이를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려져 있는 놀잇감을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놀이 얘기와 더불어 요즘 부모들이 이제 주 52시간, 뭐 40시간 근무하는 직장들도 많이 늘고 있고,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 많은 시간 동안 아이들이랑 이 시간을 다 할애를 해서 아이들과 놀아줘야 되는지, 그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래 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부모가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사실은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좋은데 우린 뭔가 지금 이 시간도 허투루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무엇인가 할 거리를 자꾸 찾죠. 근데 사실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있으면서 어떤 관계성을 형성할 때에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같이 있을까.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밥 먹을 때 스마트폰 보고서 밥 먹으면 그게 같이 먹지만 같이 먹는 게 아니라고 했듯이 정말 상대방에 내가 집중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이들은 훨씬 더 의미부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무엇을 좋은 일을 놀이를 내가 해줘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는 좀 자유로운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은 아빠도 일하고 들어와서 집에서 좀 쉬셔야죠. 아이도 쉬어야 되듯이 아빠도 쉬어야 되고 엄마도 쉬어야 되고 이런 어떤 그 균형이 삶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아이를 중심으로 이제 모든 것이 돌아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언젠가 이제 미국을 가는 비행기를 타고 이제 미국을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옆에 딸과 엄마가 같이 탔어요. 근데 딸이 얼핏 보기에 한 고등학교 1학년 아니면 중3 이런 정도예요. 굉장히 큰 아이죠. 근데 식사가 나왔는데 엄마가 모든 식사의 뚜껑을 열어서 그 쟁반을 그 아이한테 놔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 거를 다시 가져와서 엄마가 또 열어서
먹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 많은 것을 엄마가 계속 해줬기 때문에 이 아이도 부담감 없이 거부감 없이 엄마도 그렇게 당연히 행해야 되는 것 같이 행했는데 사실은 이 아이는 앞으로 성장해서 객관적으로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사는데 필요한 기술을 못 배운 상태인 거죠, 사실은. 그 뚜껑 여는 것도 기술인데죠. 그렇죠. 기술이죠. 네.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자기가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교 수강 신청을 엄마가 해준다는 이 슬픈 현실인 거죠, 요새가. 그래서 아이가 정말 성인이 되어져서 독립되어진 객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 해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엄마로서 부모로서 만족감은 있을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놀이조차도 그냥 그들이 놀이할 수 있도록 두대. 그 아이가 나한테 왔어요. 이제 내가 소파에 앉아서 그 아이 노는 거 봤는데 그 아이가 와서 아빠 내가 이거 했는데 이거 이렇게 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격려의 반응을 해주는 그런 관계가 더 건강한 관계죠. 그 아이가 혼자 놀게 놔두는 것이 사실은 되게 걱정이 좀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이가 혼자 놀게 놔두지 않고 아까 얘기하신 가짜 놀이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 고민되는 거는 그 동영상 같은 거를 아이들이 보면서 뭔가 동영상에서 나오는 것들을 따라서 이렇게 춤도 추고 하는 것들도 놀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혼자 놀게 놔둬도 되는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 인간 관계는 그런 것 같아요. 따로 똑같이. 따로 있는 것도 건강할 수 있고 같이 있는 것도 건강할 수 있는데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 혼자 있는 게 어렵다. 혼자 놀이하는 게 어렵다. 그럼 그건 문제죠. 그렇지만 혼자 놀이하다 또 친구가 오면 친구랑 같이 놀이할 수 있다면 그건 너무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요새는 독자 한 아이밖에 없잖아요. 외동 아이밖에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위해서는 사실 지역사회, 공동체 이런 관계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부모들끼리 모여서 함께 놀이할 수 있는 플레이그룹 같은 거를 구성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별로 아이들이 같이 만나서 놀이할 수 있는 놀이의 날 같은 거를 좀 만들어서 같이 그 관심사가 맞는 부모들끼리 모여서 같이 놀이할 수 있는 그래야지 또 이제 사회성이 발달될 수 있는 기회를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체제적으로 좀 구성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놀이를 부모가 내가 재미없는데 재미있는 척 아까 그렇게 또 놀이를 하면 그거는 가짜 놀이인 거죠. 그러면 혼자서 놀게 집에서 혼자서 노는 아이를 봐도 너무 가짜 놀이로 끌고 가지 말고 아이들이 잠깐 혼자 노는 것도 크게 걱정할 건 없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드린 그 동영상을 보면서 따라하는 놀이 그것도 놀이라고 볼 수 있는 만약에 아이가 자발적으로 한다. 그럼 그것도 일종의 놀이고 놀이를 하는데 매체로 주어진 게 동영상일 뿐인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동영상 틀어놓고 야 엘사 놀이 한번 해봐. 만약에 엄마가 시켰다. 그건 놀이가 아닌 거죠. 그건 또 가짜 놀이. 가짜 놀이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 주도성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누가 주도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해내는가 하는 것이 에 따라서 놀이와 진짜 놀이와 가짜 놀이의 차이점이 갈라지는 어떤 지점이라고 생각돼요. 예, 오늘은 그 아이가 주도적으로 놀 수 있는 것이 진짜 놀이다. 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